네,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영문고 1학년 이제 중간고사 애들 보느라 되게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 그냥 간단한 특징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학생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어렵게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지 공부한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등급이 상대적으로 잘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원체 좁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걱정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려나 문제가. 그리고 문항수도 20문항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한 23, 24문항이 평균 문제였거든요. 근데 20문항으로 나오는 순간 한 문제당 배점이 거의 5점에서 거의 6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거의 뭐 94점, 93점. 두 개 틀리는 순간 80점대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2개 틀리면 잘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선생님 저 80점대 나왔어요 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는데요. PPT 한번 확인하면서 볼게요. 간단하게 중간고사 총평하고 주요 문항 분석하면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문항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서술형 문항이 없다는 건 학생들에게 굉장한 이점입니다. 서술형 문항에서 아이들이 많이 감점을 당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영문고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교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문고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교과서에 충실한 문학 작품이 나왔습니다. 외부 지문이 물론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외부 지문 나오지 않았고요. 다 예측 가능한 정도의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유독 특징이라고 한다면 적은 분량의 시험 범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는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가거든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물론 나가기는 하지만 진도가 나오는 순간 저는 바로바로 교재 만들어가지고 준비하느라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시간이 있어서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험도 애들이 이번에 작년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결과가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100점도 사실 많이 나왔고요. 하나 틀린 학생들도 많았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아까도 좀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왔는데 잘 본 애들이 은근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점수 문항당 배점이 좀 다르거든요. 뭐 4.9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고 5.1점짜리도 있는데 4.9점짜리 틀리면 1등급, 5.2점짜리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나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건 중간고사만 갖고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말고사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언컨대 아마 기말고사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나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기말고사를 아마 어렵게 내실 거고, 제가 애들한테도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문법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법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문법은 쉽게 내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어서 기말고사 때 문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걸로 등급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본 애들은 당연히 계속 잘 봐야 되겠지만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변별되는 문제들의 특징을 보면요. 선지가 이번에 헷갈리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적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를 조금 이제 복잡하거나 헷갈리게 많이 내시는데요. 강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를 수 있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선지가 주로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A가 B해서 C하기 때문에 D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A도 본문 내용이 있고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서 애들이 대충 읽었을 때는 맞는 것 같은 선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를 이제 구성하실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만드시냐면 A, B, C, D는 다 있는데 A 때문에 B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충 읽는 애들은 그냥 A, B, C, D가 다 맞는 말이네 하고 넘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문제 풀 때 문학은 특히나 그래서 애매한 문제가 많거든요. 최대한 선택지 끊어서 하나하나 OX로 판단하고 그 인과관계와 수식관계까지 다 봐라라고 매일 시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점과 하나 틀리는 학생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다 100점과 하나 틀렸습니다. 이번에 다 잘 봤어요, 애들. 그리고 이제 낯선 외부 지문인데요. 외부 지문은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직본 날 애들 마지막 한 장 프린트로 해서 쫙 나눠줬거든요. 이것만은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외부 지문을 제가 그때 좀 많이 정리를 해줬는데요. 마지막 문제가 배점이 크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외부 지문 문제가 나왔어요.
그 생명 존중 사상과 관련된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게 딱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보기에 외부 지문으로 나왔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제가 제목을 잘 자 얘들아 이거 제목이 뭐야?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이거의 키워드는 이거야? 왜냐면 전날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것만 요약해서 했는데 그 제목만 보고 그냥 바로 4번 답 골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국어 실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물론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제일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이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라도 맞춰서 등급이라도 나오는 게 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데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요. 개념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됐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국어 개념이거든요. 서리법이 뭔지, 음성상징어가 뭔지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중학교 때 물론 했는데 당연히 다 까먹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꼼꼼하게 익혔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리법은 어떤 게 서리법이야? 이것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리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알았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범위가 적고 문항수는 적었지만 뭔가 밀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밀도 있는 시험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승리합니다.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대충 넘어가진 않아요. 그냥 외우고 넘어가 이러면 절대 기억 못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는 아는 것 같아서 끄덕여도 그 다음 시간에 절대 대답 못하거든요. 납득이 될 때까지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특징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문항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인물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앞에 제가 3개 짧은 문제 갖다 놨습니다. 요게 이제 그 개념과 관련된 아이들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단순히 표현법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표현법의 효과가 뭔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그 효과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이해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면 꼼꼼하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학원에서도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를 제가 좀 크게 확대했는데요. 요거는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저도 애들 문제 되게 많이 풀렸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개정되고 교과서가 새로 나오면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있는 자는 없는 자료 끌어모으고 저도 계속 자료를 만들면서 애들한테 계속 추가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아마 문제가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중 문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뭔가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고심을 해서 만드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행의 의미가 뭔지, 그 시어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꼼꼼하게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그런 것들은 단순히 내신기가 물론 한두 달에서 제가 빡세게 열심히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평소에 모의고사, 즉 낯선 지문을 읽고 이 문장이 어떤 의미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턱하고 막힙니다. 왜냐면 내가 풀어본 그 몇백 문제, 몇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에 모의고사, 낯선 지문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외부 지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읽고 우리가 배웠던 작품과 비교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제가 다 찝어준 데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근데 설령 그 찝어준 거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꼼꼼하게 읽고 본문의 주제와 이 낯선 작품의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사실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읽기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평소에 낯선 작품을 읽는 방법을 공부해놨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문고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교과서 비중이 절대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작품을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문항수가 많지 않고 배점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항당 굉장히 밀도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대충 공부해서는 절대 성적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고요.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낯선 지문을 읽고 비교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신, 중학교 내신처럼 달달달달 외워서만 봐서는 절대 애들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수능 실력을 올리기 위해선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보기, 낯선 지문은 보기에다가 넣어서 그 보기와 비교해서 나오는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더할게요. 기말고사 때는 아마 문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개념에 대한 이해, 저는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세요. 얘들아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완벽하게 다 풀려. 근데 시험이라는 건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는 당연하고요. 저는 암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복습, 누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도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매 시험 기간마다 매 시간 누적 복습을 진행하거든요. 1주차 수업 진행하고요. 2주차 때는 1주차 복습하고요. 3주차 때는 1주차, 2주차 누적해서 복습하고요. 마지막 주차는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계속 다 누적해서 복습합니다. 그리고 그 누적 복습이 테스트도 있겠지만 저는 다 1대1로 물어봅니다.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시험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말을 못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할 수 있게 계속 구두 테스트를 진행하고 부족한 애들은 클리닉 불러서 또 구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 구두에서 물어봤던 게 선지로 많이 선지화가 돼서 아이들이 좀 익숙하게 풀어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은 그 유인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한 6주에서 7주 정도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번에 문법 파트가 아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개념을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법 개념 빨리 돌리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또 문제풀이와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영훈고 1학년 국어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수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